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드라마틱한 장세가 펼쳐졌죠. 나스닥이 주 초반에는 폭락을 하다가 트럼프가 결국 이제 90일 관세 유예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나스닥이 무려 12% 상승한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22% 상승했고요. 뭐,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의 이 장세는 이 뭐 기업의 실적에 비례하거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이 명령,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가 정말 힘들었을 장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90일 관세 유예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 수혜를 입으면서 증시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90일 동안에 70개국을 협상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하루에 하나씩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협상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하려면 또 어떤 의제를 놓고서 또 의제의 마음에 맞는 의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바로 타결이 되겠지만, 안 맞는 의제를 또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나라가 아니라 70개 나라라고 하니, 물론 이제 뭐 동맹국에 대해서 우선시 해주겠다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뭐 최우선으로 좀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다 처리가 될 것인지,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협상이 다 타결이 되는 거를 바라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들어요. 결국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 관세 이유를 진행을 하고, 지금 뭔가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핀셋 협상이 될 수도 있어. 핀셋 의제를 들고 나와서 너네 이거 해. 그러면 상대국이 이거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게 협상되는 걸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소고기 협상, 그다음에 농산물,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곳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서 미국이 의제를 들고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이제 뭐 양보를 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조율을 해나갈 수는 있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막에는 다른 어떤 내막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들, 트럼프가 관세를 결국 부과를 이제 뭐 대중 관세는 145%까지 부과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뭐 다 국가별로 20% 40% 사이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가에 대한 폭락 이 상황이 결국엔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거를 극복하기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트럼프는 주가를 부양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인데,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그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채금리가 폭락을 했어요. 국채금리가 이제 폭등을 했죠, 최근에. 폭등을 하고, 지금 최근에 환율 그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국제금리가 사실 그 관세, 그 보편적 관세 발표 전까지만 해도 국제금리가 4.0%까지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4.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 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네들의 금리가 오른다면 결국에는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자산 가치의 이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나라들이 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자신네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지불해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원해요. 국채 금리도 인하를 원해요. 그래야지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사실 이 관세를 통해서 이 재정을 확보해서 그걸로 약간 재정을 좀 더 적자를 만회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태까지 지금 미국이 국채로 이자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비중,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럼 본인의 이 생각과는 전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자산 가치에 있어서 미국 달러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달러와 상대적으로 이 연동되어 있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겠죠. 금도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엔화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원이 돌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결국 이 말빨이 안 먹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이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엔화가 싸서 싼 엔화를 내가 빌려서 다른 나라 투자를 했는데, 그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엔화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 왜냐면 엔화가 싸서 그 싼 엔화를 가지고 내가 달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엔화가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엔화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엔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미국 달러가 폭락을 해버려요. 주식이 폭락하고 금리 국채가 폭락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된 자금을 내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N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N 캐리 트레이드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 발작이 8월 5일 날 한번 왔었죠, 작년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유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 흐름이 맞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관세가 결론적으로는 이 전면적인 보편적인 그런 일방적인 관세가 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순전히 뭐 그냥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파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 채권 금리에 대한 발작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팔아요, 이제? 중국을 팔죠. 중국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견제하는 건 중국이 맞아요. 그 전부터 중국을 많이 견제했고. 근데 이제 전면 관세하고 보편 관세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히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 들고 나오면서 핀셋 관세 매기겠다. 중국 때문이다. 우린 중국을 견제할 거다. 이렇게 또 태세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공격은 좀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이 관세 공격은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3개월 동안은 90일 연장한다고 했으니, 그동안은 그래도 이 나머지 국가 증시들은 조금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입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대비는 좀 해야 돼요. 조금 현금을 비축을 한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진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격화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 관점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달러가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화나 금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증시의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증시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이 국채금리가 굉장히 또 5%까지, 만약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증시가 또 한번 갑작스러운 휘청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채 10년물 국채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거든요. 4.8%까지 1월달에 올랐다가 떨어졌었어요. 그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지금
4%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주가는 폭락을 하고 국채 금리는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이 국채를 발행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활용을 했을 건데, 그러면 그거는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는 않을 거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국채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아 보여요. 왜냐면 주가가 미국이 최근에 관세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금리는 하락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흐름에 노출된다면 결국에는 어, 마지노선 5%까지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러게 되면 미국의 어떤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움직임도 심각해질 것이고, 또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내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가 이제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또 국채에 대한 금리는 더 폭등할 것이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1487원까지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제 볼까요? 2008년도에 1400, 1500, 16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1487원. 최근에 뭐 2023년도에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상단 중에 상단까지 왔어요. 근데 이 환율이 결국 이 전고점 뚫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제 환율이 이제 폭락을 하는 상황인데, 흐름상 어쨌든 전고점 돌파를 살짝 했다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인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쌍봉의 흐름으로서 만들어지는 흐름이라, 한 번 더 만약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적인 어떤 이 상승에서 하락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 그 말인즉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NKD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이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낫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세 영향에서 좀 최소화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 정책 관련주 잘 보자. 이제 대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주를 잘 보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들이 그래도 다행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펩트론 4월 1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지금 열흘 만에 55% 수익이 나고 있고, 현대일베이도 어제 급등하면서 14% 라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괜찮고, 원택도 최근에 좋은 모습, 지아이노베이션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기대감은 있어요. 그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기대감들, 이 기대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90일 관세 부과하기 전까지는 이런 건 없었어. 근데 90일 관세 부과하고 나서부터, 관세 유예하고 나서부터는 관세 해결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그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뭐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떨어지면 또 급등하고 또 조정받다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전에는 관세 담보를 다 매길 거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관세가 어쨌든 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던 반도체 쪽에 대한 이 매기가 다시 한번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금은 매매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매매하는 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관세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여전히 제약바이오 이번 주 다 좋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뭐
이가켄바이오나 뭐 보로노이나 또 최근에 한미약품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펩트론은 상한가 가고 있고 또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군들이나 5월달 4월달에 또 아마케라든지 이제 미국의 바이오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 현대 엘리베이 정책 관련주죠. 이런 정책 관련주도 엄청 좋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엔터 관련주. 그래서 제가 이걸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뭐 먹거리 관련주나 그다음에 뭐 통신 쪽 관련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세 영향을 최소화받은 종목군들을 기본적으로 좀 보시되 트럼프의 관세의 그 협상 타결 기대감이라든지 조금 전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도 한번 급반등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반도체를 특히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조종시 그게 나아요. 상승하다 따라붙으면 왜냐면 상승할 때 따라붙었다가 트럼프 말 한마디 또 우르르 또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군들을 투자하시는 건 여전히 그거는 기조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뭐 조정이 들었을 때 내가 좋은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는 일단은 5월달까지는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뭐 다 말씀드렸지만 뭐 펩트론 같은 경우 펩트론 제가 4월 1일 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4월 1일 날 이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55% 올라간 거예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이잖아요. 그 전고점 뚫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자. 그렇지 이 여타의 제약바이오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니가켄바이오나 또 보로노이나 또 오름 테라피티나 큐러셀이나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이나 뭐 한올바이오 파마 AB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기술 이전의 소식으로 그리고 또 조종시 매수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관세 영향에서 덜 받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기술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학회에서 좋은 기술력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다. 학회가 끝나는 5월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긴 하죠. 조정시 매수 가능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트럼프의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선이나 방산이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도 뭐 약간 무풍 지대잖아요. 하이브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관점, 그다음에 뭐 화장품, 원택, 종고점 뚫었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작은 기업은 한국 화장품 제조, 클리오 이런 기업도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좀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있고 어쨌든 지금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매물벽을 뚫기는 어려워요. 당장으로서는. 그래서 몇 번의 좀 조정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길게 본다고 하면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는 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다. 하지만 어쨌든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기대감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반도체가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내가 노린다면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지만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중형급 종목군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네오셈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을 좀 세게 붙일 수는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좀 나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추세적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붙지는 마시고 차라리 반도체 종목군들을 손절가만 정확하게 전저점 이탈만 안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내가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뭐 공매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은 노릴 수 있지만 차라리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저는 반도체가 낫지 않냐.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예,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 이런 건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유예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기 정책주, 그 다음에 관세 영향을 좀 최소화받는 종목군들, 그 위주를 끌고 가는 그게 탑티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세컨 티어는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로봇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는 또 시장이 또 어려울 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로봇 이런 쪽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그 밖에 종목군들 테마주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탑티어 이쪽을 좀 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세컨 티어로 반도체 쪽, 로봇 쪽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래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5일선 위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미국 증시도 5일선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그 녹록치는 않아요. 예, 녹록치 않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 이제 갭 매크로까지 이제 17,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17,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 증시에 뭐 몰빵을 해서 지금 베팅을 하자 이런 얘기가 하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착안하시고, 무리한 매매하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럼프의 이 관세 유예로 인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는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이제 꺾여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NK 트레이 청산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의 돌발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이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여전히 그런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종목군들보다는 그거에 최소화되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너무나 저도 이제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나스닥이 이렇게 12%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혹시라도 내가 종목이 좀 물려 있는 분들은 좀 지켜보십시오. 왜냐면 어쨌든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종목 잘 청산을 잘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뭐 물려 계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저도 물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시면 또 좋은 희망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